중림동 선구파 일대 내재산 함께 지키기 운동본부 위원장 윤나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림동 재개발 포럼이 이제 제5회를 맞이를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더반 ENG라는 도시계획 업체 남상범 상무님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정비 구역이 정비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총회 조합원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우리 중림동도 정비 계획이 만약에 변경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반 ENG 남상봉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상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최소한 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더반 ENG고요. 회사는 지금 부천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 산업단지,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내에서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교통, 토목, 경관 등의 사업을 같이 영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야에 좀 여러 분야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위 정비법이라고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이 되겠고요. 뭐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모든 관련된 사항들은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정비 사업 추진을 좀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으로 한 이유는 여기 저희 구역이 지금 작년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변경 중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한 저희가 입안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 심의, 그리고 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철거 및 착공, 그리고 준공의 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 구역에 대한 절차로는 제가 지금 옆에 보이시는 기간하고, 요번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린 거고, 또 이거보다 변경하는 경우 짧아질 수도 있고, 또 문제 사안에 따라서는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수립해서 제안을 서로 작성해서 지자체에 제출을 하고요. 사업 시행자가 저희 조합이 되겠죠.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요 행위는 최초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아마 거쳤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의에 준하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청취, 그리고 서울시 상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지정, 변경 고시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정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변경은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시면 서울시에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위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홍은 5구역에
양평 13구역, 뭐 자양 7구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뭐 2009년, 뭐 2028년 연도에 고시가 된 이후에 조합의 요구에 따라서 내지는 조합원들의 요구 내지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이제 중구 내에 있는 정비 사업을 좀 보내드린 거고요. 잠깐 다음 해주세요. 다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 계획이 수반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중대하게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있고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구역 면적이 10% 미만이면 변경되는 게 미만이면 경미하게 10% 이상이면 이제 중대한 심의를 거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년에 한 12개월에서 15개월에 거치는 변경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13조에 써 있는 12가지의 경우에 속하면 경미한, 나머지 부분은 중대한 변경, 즉 심의를 거치는 구역 지정 절차, 최초에 했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정비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11조에 앞에서 13조에서 말했던 12조 사항이 지금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인 거고요. 이 외의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비계획 그 절차를 거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지금 어떤 변경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경은 필히 수반된다고 할 수 있고요. 중대하냐 아니면 뭐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정비계획 변경과 또 지금 뭐 조합이 설립되고 향후에 일어날 사업 수행 인가 그리고 향후에 그 조합원의 이득 그리고 다양한 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을 할 때는 일정 등을 고려해서 좀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것도 잠깐만 같이 좀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실게요. 이 부분은 저희 참고로 예. 중구 내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들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시된 토지 이용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 이 부분은 뭐 저보다 더신 조합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는 판단되는데, 역시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기 사업지 내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사업구역이 되겠고요. 회색 부분이 저희 기반시설, 도로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 위 상부에는 보행 공간으로 아마 그 계획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된 사항에서 고시된 내용들을 보면 층수,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저희 종민동 사업장 말고 네. 준비하신 다른 사업장에서 정비계획이 최초에 어떻게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됐었다라는 것도 한번 앞부분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이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최초에 그 저희 구역 내에 교회가 있었는데 계획할 때는 그 교회가 이제 흡수돼서 새로운 토지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그 교회 목사님이나 분이 원래의 위치에 존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토지 이용이 변경이 수반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층수가 높이가 높아진다든가 세대수 증가, 그러니까 건축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그 변경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용적률이나 층수,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는 뭐 토지 이용이 일부 변경되는
사유 아니면 이제 저희 구역계가 뭐 옆에서 더 포함해달라든가 뭐 아니면 나는 하기 싫다 해서 이제 약간 배제되는 경우 토지 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유가 가장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 정비 계획이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돼 있죠. 만약에 이제 변경을 한다면, 네. 변경하기로 총회에서 의견이 됐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변경 사유가 일단 어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치 정비법 13조에 의한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심의를 거쳐야 될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지정했던 절차인 앞에서 보이는 절차를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시면 일단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립한 거를 도시계획, 건축계획과 더불어 지정 변경 제안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저희가 입안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입안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요. 그 이후에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를 거친 후에 구의회 성취를 거치고 서울시 상정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기간은 제가 지금 조금 한 15개월로 지금 제시를 해놨고요. 이 관련 기간은 인허가 협의나 또 일정 소요 기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통상 15개월 미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최소 15개월이나? 아니요, 가능합니다.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15개월이라는 걸 제시한 이유는 지금 요즘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좀 예를 들어 좀 제시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 법이 뭐 변경된다든가 뭐 인허가 협의상에서 일정이 뭐 변경된다든가 협의가 좀 어려운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지금 8월 8일 날 이제 소위 88 대책이 발표가 됐지 않나요? 네, 네. 그 안에 따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네. 지원하겠다라는 안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안으로 좀 포함이 된 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인용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그 심의 일정을 확 줄이고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정비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8월 8일 그 대책은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중장기적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저희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통기획안을 이제 정부에서도 좀 하겠다는 의도인데,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통합심의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합심의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좀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도시, 교통, 건축 뭐 같이 통합을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 어느 한 분야가 좀 문제가 생기면 통합 심의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잘 되고 하나가 잘못되면 통합 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럼 통합 심의 준비를 또 해야 돼서 다시 뭉치면 그 상대적으로 기간이 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단축되지 않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통합을 하기 위한 준비가 지자체에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해보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어떤 게 더 실제로는 그 목적의 취지는 되게 이제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크게 시간 단축을 하는 요인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저희 기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비 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어떤 절차인가요? 또 지금 저기 보면은 제안서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4개월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의 변경 요소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 그 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존에 수립됐던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서 했을 텐데 그 지자체의 의도가 약간 상반되거나 대립되거나 한다면 협의가 쉽지를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여지가 있고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수월하게 훨씬 짧아질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변경을 하자고 그러면 아마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제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변경이 진행 가능할지 여지를 좀 사전 협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써놨던 이런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서 조율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사업 진행에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 신당 8구역이나 만리 1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변경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까? 이런 참고가 될 만한. 이 부분은 저희 구역 내에, 저희 중구 내에 있었던 정비 계획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확히 스타디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 사유들이 이제 그 공공의 토지 이용을 잡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의 관점에서 보느냐, 저희 그 사적인 이득, 사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른 상충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그 협의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어떤 변경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이지 않은 사안을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허가 과정에서는 이제 조합이 어떤 네. 정비계획 변경을 요구를 했을 때 네. 단순한 어떤 조합의 이득만을 위한 변경은 쉽지 않을 거다.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하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수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어느 관련 부서, 시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됐는데 그냥 단순히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손가락 뒤집듯이 쉽게 변경해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타당해야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지 쉽게 좀 진행이 원활할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수용하기 힘든 사유라면 아무래도 협의의 기간이나 조율을 통해서 이제 절충안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합이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 증진이나 이런 게 주된 목표일 수밖에 없고요. 그 조합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을 했을 때 인허가권자인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보통 어떤 요구들을 하게 되나요? 지금 최초에 수립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되는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조합의 이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단순히 조합의 이득 그냥 이렇게 하면 협의를 하기가 곤란하죠. 저희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는 지금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내놓고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합원의 이득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목적으로 하는지가 좀 구체화돼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예, 뭐 사실 이제 뭐 조합원의 이익 증진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제 중구청에서 잡아놓은 정비계획안은 저희가 791세대를 네. 이제 건설하는 안이 돼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건축 세대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일단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추진하는 건 맞고요. 다만 이게 100% 관찰된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 조합원들의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상당히 높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걸 100%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협의를, 왜냐면 타협점을 찾아서, 그리고 최대한, 그리고 좀 그쪽에서 생각하지 못할 더 최대한으로 요구해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이렇게 해보셨을 때 네. 다른 데도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사업장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인허가 관청하고 어떤 식의 기브앤테이크 뭐 주고받음이 있었는지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 그렇게 됐겠는데 법령이나 어떤 이런 법적인 사항, 저희가 이제 뭐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법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변경되거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8월 8일 날 냈던 것처럼 뭐 용적률 인센티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 용적률 300 중에 거의 다 지금 용적률을 299점 몇인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상한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지는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더 올리도록 해야죠. 그리고 근데 무조건 그 용적률을 상한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제약들이 있습니다. 용적률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높이 제약이라든지, 그렇게 높이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만 올라가면 층수는 낮은데 동이 많아지는, 그러면 건폐율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은 또 좀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두루두루 좀 다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일 거로 좀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허용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저희가 적용한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은 약 한 1년에서 한 1년 반 네네. 정도 더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년 반을 더 추가로 드리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당연히 해야죠. 제 3자가 보더라도 당연히 해야죠. 이득이 된다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냥 30%를 주는 게 아니고요. 기반 시설을 추가로 더 내놓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수용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용했을 때 용적률이 올라가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검토가 필요할 거로 판단합니다. 주로 인허가관청에서 그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요구하는 뭐 공공기여나 기후채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요.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주로 어떤 거를 이렇게 대부분이 기반 시설이나 사례에서? 네, 기반 시설이 될 거예요. 임대주택. 기반 시설과 이제 임대주택. 네, 임대주택도 일종의 기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도로, 공원, 주차장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300%인데 예를 들어서 한 400%, 500% 해줄 테니 너희 독림동은 도로, 공원, 주차장 더 건설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그 도시계획 업체를 꼭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합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는 없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업체를 선임을 해서 그렇죠. 진행을 하는 네, 거죠. 다만 이제 변경 사항이 중대한 경우 심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될 사항이냐, 경미하게 진행해야 될 상황이 있을 뿐이지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저희 중림동처럼 이렇게 그 역세권, 초역세권 부지를 좀 다뤄보신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뭐 이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그 단순히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조건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구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에 따라서 좀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제가 좀 미리 더 준비를 해왔을 텐데 정확하게 제가 어떤 사항에 대한 내용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에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구체적인 계획 변경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네. 아직 뭐 그 창립총회도 하지 않았고 그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려면 또 조합 총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합원분들의 어떤 의중이 모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변경안이 신청안이 나올 수는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추후 조합 총회를 통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기간 수요는 어떻게 되고 어떤 그 공공기여나 기부 체납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짚어보고자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합들도 다 이득이 된다면 하고요. 다만 그 사이에서 뭐 걱정하시는 일정이 좀 길어진다든가 내지는 그 조합원의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죠.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조합원의 이득이 크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그러니까 손익을 좀 따져보고 진행해야 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정해진 변경 사항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 진행하신 곳 중에서 이렇게 좀 변경된 곳이 있어요? 최초의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되는 경우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의 그 정해진 구역이나 나중에 진행을 더 사업세 인가나 그 진행을 하면서 측량이나 합정 측량 같은 걸 거치면서 실제로 지금 되어 있는 선이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 차이가 기본적으로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니까 면적이 발생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뭐 도로 면적이 얼마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그 면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땅에 대한 그 값들이 좀 오차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거랑 향후에 실제로 그 진행하기 위해 공사를 위한 측량을 하다 보면 오차 발생으로 인한 변경이 무조건 수반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경미하게 처리가 되는데 말씀하신 이제 중대하게 좀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남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네네. 모든 재개발 사업장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좀 중대하게 변경된 사업장이 기억나시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저희 고양시에 그 능곡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세대수를 좀 넓히고 제가 말했던 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겠다고 저 아시는 다른 지역에 뭐 버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다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치를 하고자 하니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학교나 유치원 시설이 있으면 일조권 영향 때문에
그 층수를 못 올리거나 일부 구간 개발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좀 학생 수가 줄고 하면서 교회가 폐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초에는 그 층을 동을 하나 넣을 수 땅인데 동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없어지고 폐원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시설에 의해서 제약을 받던 상황이 없어지면서 더 조합원한테는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299점 몇 프로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고시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협의하에 좀 더 올릴 수 있다 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법적이 300이라서요. 더 올리는 건 더 올릴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 하에서는 300%가 최고인 거고요. 네. 용도 변경을 해야죠.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준주거나 일반 상업 지역으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500%, 뭐 1000% 이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꿔야죠. 아니요, 그거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아직 창의청에도 하지 않았고 우리 조합원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런 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줘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용적률 중구청이나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이용권자는 당연히 우리한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너희 그러면 기반시설, 뭐 도로, 공원, 주차장 더 건설하든가 임대주택 더 넣어. 그럼 내가 용적률 더 높여줄게. 용도 변경을 통해서.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게 금방 바꿔주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또 시간이 돈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1년, 1년 반 더 시간을 쓰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는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갈 것이냐 그거를 전문가분들의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토대로 조합원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서 조합총에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조합의 총의로 모아지고 조합이 그 모아진 총의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지금 사실 저희 그 우리 중림동이 그 역세권 초역세권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그 중구청이나 서울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추가로 내놔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그 이쪽 도시계획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신 남상무님이나 다른 도시계획 업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중구 중림동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물론 그거를 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업장 대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없으세요? 자, 그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요, 우리 더반 ENG 남상문 상무님 좋은 강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요, 바로 이어서 저희 5회 포럼 진행하겠습니다.